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저께 저녁에 영상 3개를 제가 경제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담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보시고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접근해서 저도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시장에서 이쪽 시장으로, 암호자산 시장으로 이제 돌아선 이유도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이 그 영상의 3편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암호화폐하고 경제에 관해서 제가 믹스해서 요 근래 그 내용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의할 점은, 뉴스를 바탕으로 만들긴 하지만 개인의 견해가 있으므로 투자하시는데 참고용으로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에 의한 손익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수익을 가져가셔도 손실이 나셔도 개인의 책임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자, 여기 제가 차트를 한 가지 가져왔는데 아마 이 견해는 누구나가 다 필 거예요. 어느 기점까지 가면 거기서 오른다 내린다, 그거는 뭐 해외에 있는 사람이나 국내에 계신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모든 분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고,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 뭐냐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슬금슬금 옆으로 슬슬 밀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슬슬 밀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190달러.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게 10,000달러를 넘어서 1300달러, 1400달러까지 찍을 거다. 근데 저는 어차피 그게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10,000달러를 일단 넘으면, 그래서 10,000달러를 일단 넘으면 그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두 개로 갈려. 10,000달러를 넘어서 10몇백 달러 수준에서 옆으로 횡보에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11,000달러까지 다시 올라가냐, 아니면은 여기서 10,000달러를 넘는 수준에서 다시 한번 옆으로 밀다가 쭉 밑으로 다시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하냐, 그리고 밑바닥 쪽에 9,314달러까지 다시 한번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하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중바닥 수립을 다시 하냐에 관해서 아마, 근데 이게 길어봐야, 길게 보면 일주일 안에 판가람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ECB에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에 관해서 아마 시그널을 보일 거예요. 그 시그널이 암호화폐 시장에 저는 긍정적이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FOMC에서 회의가 있죠. 금리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는 아마 다음 주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것도 제가 많이 보는 사람이 그린 차트거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1,400달러, 1,390달러 언저리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차트적인 능력에서 되게 뛰어나다고 하긴 하지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차트를 조종하는 슈퍼컴퓨터 몇백 대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을. 자, 그래서 일주일간은 아무리 지금 오른다, 슬금슬금 오른다고 해도 일주일 동안은 지켜봐야 된다는 게 우리들의 전략이에요, 사실은. 자, 그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설레발 칠 필요도 없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 계시다 보면 아마 그런 마음이 생기실 거고, 자, 지금은 우울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지내시다 보면은 그런 관점이 딱 생겨요. 그래서 이 차트를 그린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견해. 그래서 1,361달러.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들의 이제 관점이고, 이거는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34%예요, 현재 시점이. 근데 일주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플러스 1%에서 1.5%만 알트코인이 만약에 여기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토시가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커플링 장세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이 동시에 올라가든가, 아니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보다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늘어난다면 결국에는 도미넌스가 1에서 1.5%가 올라간다. 근데 그 지점까지 진짜 가야 확실히 우리가 도미넌스가 지금 바닥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그린 사람 관점으로는 지금 현재의 구간이 사실은 바닥이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로 봐서. 그래서 지금 이 현재가 알트코인들은 바닥이다라는 그런 견해를 피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알트코인 마켓 캡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관점이 이중바닥을 찍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짜로 상승할지 그거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희망회로 기대감을 가질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
자, 비트코인 지금 보면은 암호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불황장세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게 거기다 명분을 붙였던 것 같아. 세력들은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리브라 코인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을 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1차적으로 이제 청문회가 진행되기 바로 이전까지는 데이비드 마커스 리브라 페이스북 광고 마케팅 수단 아니다. 이분이 리브라 협회 보안 문제에 신중한 자세를 기해야 한다. 미국 하원회에서는 리브라 검증 없는 출시는 용납 안 된다. 부정적인 의견, 불안한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을 하죠. 뉴스들이 그런 것만 또 나와. 리브라 청문회가 있었죠. 리브라 청문회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리브라 코인하고 관련된 당사자들이에요. 이 세 분이 보면 페이스북 그쪽 관계자들하고. 자, 그래서 리브라 청문회가 있었단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였어.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이거를 공론화시키는 거죠. 대중들한테. 사실은 암호자산 시장의 투자나 암호자산 시장의 수용에 관해서 공론화시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결국엔 그래서 도마 위에 올려놨단 얘기는, 미국 정부에서 도마 위에 올려놨단 얘기는 요리를 하겠다는 얘기야. 요리를 하겠다는 얘기는 쓰레기로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보시면은 CFTC 위원장이 리브라 증권가 유사 새로운 규제 기관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냥 현재 있는 기구에서 리브라 코인에 관해서 규제안만 내면 된다.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다. 긍정적이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 하원에서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청회에서 이제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죽이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피력을 하셨어요. 오늘 청문회에서 10억에서 20억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민간 화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오늘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와 관련한 공개 토론 현장에서 의회 정책 위반자들의 우려는 충분히 반영됐다. 그들은 암호화폐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죽이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가 클라이맥스의 마지막. 자, 오늘을 계기로 미국 의회 내 정계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라고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중앙정부에 있는 이런 하원 의원, 뭐 이런 의원들조차도 아직까지 그 이해력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이 시장에 관심이 없고 아무 뉴스도 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직까지도 사기성, 도박성, 뭐 납치, 마약, 뭐 이런데 사용되는 어떤 그런 걸로만 이제 인식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 암호화폐는 죽이기가 불가능하다. 결국에는 제도권 수용을 위해서 규제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BTC가 올랐어요. 예. 오르고 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지리하게 다시 슬금슬금 가기 시작한데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미국에서 청문회 이 주제로 얘기가 공론화됐다는 얘기를 우리는 거기에다 많은 포인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지금 보면은 경제 문제로 다시 오면은 골드하고 실버 가격, 자 1429달러, 16달러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400달러를 뚫고 오르긴 올랐어. 네, 오르긴 올랐어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고. 근데 반면에 이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US 달러 인덱스는 좀 많이 다시 한번 까지기 시작했어요. S&P 500 지수는 3000을 딱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리하게 있다가 3014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반면에 암호화폐는 좀 올랐어. 자, 그게 왜 그랬냐면 관세전쟁 암초 만난 트럼프, 중국이 WTO 관세 분쟁에서 승소했다라는 얘기가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를 아마 아시는 분들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 무역기구가 어디 편이냐, 아니면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연 객관적으로 어디 손을 들어줬냐에 관해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사실 원래는 기존에 있는 1국 체제 위주였다면 결국에는 WTO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승소를 들어줬을 거야. 중국을 눌러버리고. 근데 이번에 중국이 입김이 좀 세게 지금 세계 무역기구에서 도와줬어요. 근데 거기 뒤에 누가 또 있냐면 IMF 무역전쟁 위험이 세계 경제에 압박한다. 관세 사용 자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또 어필을 했어요. 이게 7월 18일 날 오전 5시 57분에 나온 얘기예요. 무역 자유와 다자 무역 시스템이 현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면
관세에 관해서 떨구기가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야. 왜? 지금 세계 무역기구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도와주지를 않아. 지금 현재 상황이. 자, 무역전쟁에서 고율관세 부과 카드를 손에 쥐고 중국을 쥐락펴락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세계 무역기구가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 관련 소송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이 불공정 무역의 당사자로 전락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림의 모양새가 지금 어쩌면 지금 서서히 펼쳐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가면 미국에서 또 가만히 있냐는 거죠. 결국에는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다시 한번 들쑤시고 일어날 거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결국엔 다시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겠죠. 지난 한 달 몇 주간 걸쳐서 계속해서 미중 무역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어. 근데 저는 이게 이번 달 말에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올라오진 않았어요. 올라오려고 지금 잠만경만 밖으로 내비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잠수하면서. 미국은 이제는 모두가 이용하려는 돼지 저금통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 근데 시진핑이 자국 인종과 문명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다른 문명을 개조하려거나 심지어 대치하려는 생각은 어리석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계속 견제를 하고 5G나 화웨이에 관해서 계속 견제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결과는 지켜보세요. WTO가 IMF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국에 그림자 금융 세력이란 사람들이 미국에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뽑아먹을 게 이제는 많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신흥국 위주 보면은 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에서 뽑아먹을 게 더 많다. 한일 무역전쟁의 승패는 어디로 가냐라는 게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오히려 지금 한일 무역전쟁에 관해서는 미국에 개입해달라고 예전에 찾아갔어요. 누군가가, 정부 관료자가. 근데 거기 미국에서 그랬죠.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 근데 지금 이게 오늘 나온 뉴스일 거야 아마. 정부 미 개입해달라에 스틸웰 한일 갈등 해결 돕겠다. 스틸웰 현 상황 매우 심각하다라는 그런 견해를 피셨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스틸웰이 누구냐면 데이비드 스틸웰이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예요. 네. 이 의견은 사실 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닐 수도 있어요. 미국 정부의 의견이 여기에 강력하게 이입됐을 수도 있어요. 결국엔 개입을 해서 그러면 오히려 미중 무역 갈등, 지금 한일 갈등 같은 경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 거기다가 WTO에서 만약에 한국에다 한국의 승리를 만약에 던져주면 그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야. 일본의 승리를 올려줬을 거야. 일본의 손을 올려줬을 거야. 높이. 근데 만약에 한국의 승리에 손을 올려주면 그 그림은 어떤 양상이 펼쳐질까? 근데 이거를 또 잘 보셔야 되는데, 한국이 반도체 소재 중에 대량 주문, 일본 언론 이례적 친속 보도, 중국 언론 보도, 산둥성 비나그룹 공급 계약 단회, 니케이, 삼성 대체 조달 에칭가스 시험 중, 일본 이탈 가능성이라고 여기 나와요. 근데 이분이 지금 6일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서 오사카 상점가에서 유권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를 위한 하나의 단기적인 쇼잉에 그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오히려 수면 위에 있지만 오히려 이 지금 한일 분쟁의 잠수함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수면 아래로 쓱 가라앉을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북상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 26.5%, 중국이 23.6% 수익 날아오른 해외 펀드. 제가 이것도 예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ETF 펀드에 관해서 이제 수익이 난 거에 관해서 이제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걸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수익률로 봤을 때 러시아,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보면 러시아가 26.48% 그리고 중국이 23.58%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미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수익률을 추구하기에 높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거대 기업에 자금을 돌리는 한머니들은 어떤 그런 머니들, 그러니까 한머니라고 지칭하면 좀 애매모호하고 약간 그런 펀드들, 중장기적으로 이 나라 저 나라를 옮겨 다니는 그 거대 펀드들도 결국에는 이런 나라들로 많이 옮겨 갔었단 얘기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미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은 거의 주식이나 현물 경제가 거의 리치를 찍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 개인적인 견해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이런 데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국하고 베트남 ETF 펀드는 수익률이 되게 상당히 저조했어요. 오히려 일본보다 저조했어요. 한국 같은 경우 3.73이고 베트남은 3.69였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미국 휘발유 재고가 쌓인다, 국제 유가가 뚝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7월 18일 오전 4시 23분에 나온 뉴스예요. 주식이 떨어지니까 유가가 떨어지는 걸 수 있긴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도 아마 그랬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 하반기로 갈수록 휘발유 가격이나 환율은 아마 떨어질 확률이 높다. 미국에서 양적 완화 시행에 관해서도 코앞에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 30일하고 31일 날 눈여겨보고 지켜보셔야 되고, 다음 주 ECB 금리 인하에 관해서 아마 시그널을 보일 거예요. 그거는 이미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보시면 하고, 제가 이거는 경제하고 관련 뉴스가 없는 건데, 관련된 건 아닌데, 강지환이라고 이 탤런트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폭행을 하셨어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근데 되게 안타깝죠. 근데 제가 이런 뉴스가 막 언론에 여기저기 보도되는 게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떤 생각을 느끼냐면, 이런 뉴스가 자꾸 사회에 막 공론화되고 나오고 그러면 대중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남자 여자 만나는 거에 관해서 사실 살짝 거기다가 벽을 세우죠. 알고 보면 이런 거에 관해서 연연해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자꾸 이런 게 의식적으로 도출이 되고, 자 여기서 근데 보시면 작은 오해라던 신하 이민우 강제추행 혐의 CCTV로 확인됐다.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가 아쉽다고, 강지환도 그렇고 이민우 뭐가 아쉽다고. 근데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어떻게 보면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건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뉴스가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환기되고 대중들한테 계속 인식되면, 나이 어린 친구들부터 나 연애 안 해, 그럼 연애 안 하면 결혼도 안 해, 그럼 아이도 안 낳아. 결국에는 인구를 계속 불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인구 감소를 그들은 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원의 한정,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 현물 경제 시스템에 거의 리치를 찍었던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인구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포되어 있는 그런 기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거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3.9%다. 그거를 검토하고 있다. 9년 만에 최대로 올린다. 여기 보면은 임금 인상률을 3.9% 올리겠다는 얘기는 사실 물가를 이만큼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선언을 한 거야. 근데 3.9%라고 나왔는데 더 오르겠죠. 한 10%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 지금보다. 모든 물가들이. 하다못해 김밥 천국 김밥도 어느 집은 맛있고 어느 집은 맛없는데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맛없는 김밥도. 자, 그래서 어쨌건 그런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여러 가지 것들도 아마 앞으로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가주택은 세금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있는 자한테 더 많이 가져가고 없는 사람한테 조금 준다는 어떤 그런 명분을 삼아서 그런 사회로 점점 나아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투자처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투자처가 없어. 그렇다고 주식도 지금 현재 상황이 통일이라는 게 확연히 딱 이렇게 일단락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 오르지도 못해. 한일 갈등은 아직까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진 않았어. 근데 한일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저는 이게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선거가 끝나는 시점 말고 선거 전에 아마 분명히 시그널이 있을 거고, 거기서 수익률을 추구할 사람은 추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되게 크죠.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져서 도마 위로 이번 7월달 말부터 8월달 계속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일이 만약에 불거지면 그 여파가 어떤 상황을 불러올 거야.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려면 거기에 명분이나 단서가 있어야 돼.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게 미국 경제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30일하고 31일 날이 미국 금리에 관해서 결정하는 날이거든. 근데 결국에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국 금리에 관해서 인하를 하는 게 주식시장한테도 물론 도움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암호자산 시장에서도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이득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되게 하락세고 되게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장세, 되게 하방 채널로 지금 가 있는 상방 채널에서 채널 자체가 엘리베이터 자체가 내려가 있는데 여기서 풀에 죽어가지고 있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시고 지금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개인들이 투자해서 거기서 수익을 날 수 있는 게 마지막 보루가 없어. 네. 저는 이게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분 상승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약간이라도 좀만 벌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태까지 잘 계속 있는 거고, 하여튼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불안한 장세에서 너무 불안들 하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크게 성장할 확률이 높은 게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영상에서 이따 오후에 또 다른 뉴스들과 함께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